그 구하라 사건이 약간 요런 케이스였죠.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님이 전적으로 이제 딸을 양육을 해왔는데 그 모가 이제 상속인이 되면서 상속재산을 반을 줘야 되는. 안녕하세요. 신은정의 신싱당부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고인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아무나 상속을 받을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범위까지 상속인이 포함이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계 비속이 1순위인데요. 직계 비속이라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 밑에 이제 자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녀 혹은 이제 친손자, 손녀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계 비속이 있고 또 거기에 추가되는 분들은 이제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혼하지 않고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까지만 해당이 되고 혹시 뭐 자녀가 없으면 이제 손자녀가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이제 배우자와 같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는 무조건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의미하고요. 혼인신고 기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또 사망하기 하루 전날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날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로 인정이 돼서 상속을 받게 되고, 반면에 내가 아무리 30년, 40년간 이 남자랑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이제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상속이. 그래서 부모님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상속을 받으시고,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은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우자랑 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이분들만 이제 상속을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다. 근데 내가 결혼한 배우자는 있다 라고 하면은 배우자만 이제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배우자까지도 없다 라고 하면은 내 형제자매한테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형제자매도 너무 다 뭐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뭐 외동이거나 이러면은 이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3번 요 형제자매까지 넘어가는 사례들은 좀 많은데요. 반계 혈족까지 넘어가는 사례들은 사실 흔치는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1, 2, 3순위와 배우자 정도 되는 범위에서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가계도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상속인이 누가 될지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아들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고 이 아들한테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또 형제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면 요거는 이제 1순위들이 이제 상속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는 항상 0.5를 더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녀가 한 분이니까 여기는 1.5고 여기는 1, 요 비율로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죠. 분수로 표현을 하면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이제 배우자가 이혼 상태이면은 자녀만 상속을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아들이 이제 미혼 상태이고 이제 그 상태에서 부모와 이제 형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상속순위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배우자는 없기 때문에 이제 부모만 이제 상속인이 해당이 되고요. 이때 이제 이 부모가 혹시 이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혼을 하면은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친권, 양육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상속은 무조건 친자 관계에 해당이 되면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을 때 부모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상속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하라 사건이 약간 이런 케이스였죠.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님이 전적으로 이제 딸을 양육을 해왔는데 그 모가 이제 상속인이 되면서 상속재산을 반을 줘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경우입니다. 일단은
저도 임신 중이긴 해서 저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케이스이기는 한데, 고인이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임신 중에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앞서 봤던 것처럼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랑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법으로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조건이 이제 태아가 살아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생을 하면은 그 자녀, 상속인에 해당되는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태아가, 그때는 이제 자녀가 되겠죠. 그 자녀가 이제 상속인이 됩니다. 비율은 같습니다. 법적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이제 유언이라는 거를 남겨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재산은 뭐 아버지에게, 뭐 절반은 아버지에게 혹은 절반은 뭐 오빠에게 그렇게 주고 싶다라고 요건을 갖춰서 유언을 하시면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머니를 배제하고 유언장에 기재된 사람들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나는 그냥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뭐 공익재단으로 다 이제 재산을 상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 각각의 상속인들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상속분의 양에 대한 부분도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배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명, 또 자녀 2명. 상속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뭐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는 항상 0.5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 1, 1, 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좀 분수로 바꿔서 저는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뭐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전체 7천만 원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배우자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각각의 자녀들은 이제 2천만 원씩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7천만 원 요거는 이제 뭐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지분대로 이제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절반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보시면은 자녀를 그냥 1로 놓고, 여기서 뭐 자녀가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 3, 1 하면은 그냥 그래도 이제 배우자는 1.5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사실 배우자는 몫이 이제 자녀가 많을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녀를 점점 안 낳는 이유가 법이 개정되면 자녀 출산율이 조금 올라갈까요? 다음 케이스는 아들이 사망했고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같이 혼인신고를 해서 상속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속분은 배우자가 0.5가 더 많기 때문에 배우자가 1.5가 되고 부모님이 이제 1의 비율로 이제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수치화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뭐 혼인 생활이 아주 길었고 또 배우자도 재산 형성에 기여를 많이 한 상태에서 사망해서 이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이제 간혹 이제 뭐 혼인 기간이 뭐 1년 미만인 경우인데 이제 상대방이 사망해가지고 상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 결혼할 때 이제 부모님이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해준 경우, 뭐 집이라도 사주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배우자가 5분의 3을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배우자한테 5분의 3을 인정을 해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정 지분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고정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뭐 기여분 청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지분을 이제 바꾸실 수는 있죠. 그 상속분과 뭐 상속인들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상속인은 사실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상속인들이 다 동의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모를 상속인으로 추가하겠다. 뭐 이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속분. 이 법정 상속분은 그냥 법에서 어떤 정해진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자녀 중에 한 분이 크게 기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자녀가 이미 많이 가져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상속분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좀 다투셔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상의를 해보시기 전에 먼저 뭐 내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